16장 리모팅과 웹 서비스. 16.1 닷넷 리모팅의 기본. 16.1.1 닷넷 리모팅이란 먼저 RPC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PC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 뒤에 그 결과를 받아내는 기술을 이 RPC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원격 함수 호출이 바로 RPC가 되겠습니다. 이 RPC도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서 객체 지향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닷넷 환경에서 객체 지향적인 RPC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RPC 모델을 우리는 닷넷 리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모팅은 서비스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함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리모팅이 되겠습니다. 16.1.2 닷넷 리모팅의 구성요소. 이번에는 닷넷 리모팅을 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측에서는 원격 클래스를 이용해서 원격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낼 때 인코딩을 위한 인코딩과 디코딩을 위한 포매트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역시 포매트와 그리고 채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격 객체, 즉 진짜 객체를 조정하기 위한 가짜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 가짜 객체를 프락시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락시 객체와 채널과 포매트가 필요하고 서버에서는 진짜 객체인 리모트 객체와 포매트와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닷넷 리모팅에서 제공하는 채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HTTP 채널과 TCP 채널 이 두 종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닷넷 리모팅에서 포매트도 제공을 하는데 기본 포매트로 XML을 지원하는 SOAP 포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형태 그 자체를 지원하는 바이너리 포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TTP 채널 같은 경우에는 SOAP 포매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TCP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포매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16.1.3 닷넷 리모팅의 가장 간단한 예. 먼저 서버 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는 원격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원격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샬 바이 REF 오브젝트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클래스만 상속받으면 원격 클래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헬로이며 내부에 생성자와 그리고 소멸자 그리고 say hello라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컴파일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타겟 라이브러리로 hello.dll로 컴파일을 해두고 있습니다. 원격 클래스를 만들었다면은 원격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원격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채널을 생성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원격 클래스를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널을 등록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9009번 포트로 채널을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TCP 채널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TCP 채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등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채널 서비스에 register 채널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채널을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격 클래스를 등록해야 되는데요. 리모팅 컨피그레이션에 register well-known service 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hello 클래스의 타입 객체를 이렇게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ype.getType 함수를 이용해서 hello.dll에 hello 클래스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별칭으로 바보 hello라는 별칭을 이렇게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객체 생성 모드를 이와 같이 싱글 콜로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원격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이 헬로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씩 생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이 종료하지 않도록 리드라인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TCP 채널만 등록하고 포매트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 TCP 채널이 내부에서 바이너리 포매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채널을 생성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16.1.4 닷넷 리모팅의 가장 간단한 예.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원격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클라이언트에서도 TCP 채널을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서버에서 TCP 채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도 TCP 채널을 생성한 이후에 채널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채널 서비스에 register 채널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널을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채널까지 등록했다면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원격으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가짜 객체, 즉 프락시 객체가 필요합니다. 이 프락시 객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activate의 get obje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hello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헬로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는 TCP 채널이며 9009번 포트로 서비스되고 있는 바보 헬로란 이름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락시 객체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는 가짜 객체이기 때문에 메서드를 호출하면 원격지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어서 그 결과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OBJ를 헬로형으로 캐스팅한 이후에 say hello를 호출하면 원격으로 함수가 호출되어서 그 결과를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16.1.5 단넷 리모팅의 가장 간단한 예. 이번에는 실행하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격 클래스부터 컴파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타겟 라이브러리로 hello.dll을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ello.dll을 가지고 서버 프로그램 또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 옵션을 이용해서 hello.dll을 명시를 하고 hello 서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파일한 이후에 이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헬로 서버라고 해서 콘솔 창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현재 이 상태는 hello.class가 9009번 포트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hello.dll이라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라이언트 디렉토리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hello.dll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헬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컴파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헬로 클라이언트를 실행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부에서 원격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두 번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실행을 하면은 서버 프로그램에서도 생성자가 호출되고 say hello가 호출되어서 그 결과를 반환시켜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두 번을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이 이렇게 호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6.2 마샬링 16.2.1 마샬링이란 이 마샬링이라는 것은 이기종 간의 통신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형식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넷 리모팅에서의 마샬링은 간 마샬링과 참조 마샬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간 마샬링이라고 하면은요, 객체의 메모리를 통째로 저장한 후에 다른 머신에 가서 그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간 마샬링이라고 합니다. 이 간 마샬링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메모리를 저장하고 그리고 복원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조 마샬링은 앞에서 배웠었는데요. 객체의 메모리를 통째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핸들하기 위한 정보만을 가지고 합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바로 이 참조 마샬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프락시 객체를 이용해서 원격 객체의 함수를 호출했었습니다. 그 프락시 객체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참조 마샬링이 되겠습니다. 16.2.2 직렬화 이번에는 객체의 메모리를 통째로 저장하기 위한 직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렬화를 위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클래스 윗부분에 serializable이라는 애트리뷰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탑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의 경우에는 직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화를 위해서는 포매트가 필요합니다. 바이너리 형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포매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ML 형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SOP 포매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이너리 포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렬화를 위한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탑T 이꼬르 뉴탑이라고 객체를 생성한 뒤에 멤버 필드에 이렇게 각각 값을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포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포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탑T 객체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저장을 할 때는 serialize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며 이때 저장할 장소를 파일 스트림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일 스트림을 하나 생성을 해서 넣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스트림의 파일이 탑serial.dat입니다. 즉 이 객체의 메모리가 이 탑serial.dat 파일에 저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탑serial.dat 파일에 객체의 메모리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2.3 바이너리 포매트, SOP 포매트 우리는 앞에서 바이너리 포매트를 이용해서 객체의 메모리를 저장해 보았습니다. 예제를 보시면요. 바이너리 포매트 객체를 일단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erialize 함수를 호출할 때 객체의 메모리와 파일 스트림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객체의 메모리를 파일 스트림에 serialize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객체의 메모리는 바이너리 형식으로 바이너리 serial.dat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OP 포매트도 이와 같이 SOP 포매트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의 메모리와
그리고 파일 스트림을 이렇게 넣어주고 시리얼라이저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객체의 메모리가 이 파일 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soapserial.dat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soap 포매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와 같이 XML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2.4 역직렬화. 이번에는 앞에서 저장한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일 스트림부터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binary serial.dat란 파일에 이와 같이 파일 스트림을 하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너리 포매트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바이너리 포매트를 이용해서 이 파일 스트림에 들어있는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포매트에 deserializ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파일 스트림으로부터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해서 이와 같이 객체의 메모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각각 멤버 필드의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soap 포매트 또한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soapserial.dat 파일에 파일 스트림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oap 포매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soap 포매트를 이용해서 이 파일 스트림에 들어있는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deserialize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일 스트림의 객체의 메모리를 복원해서 그 참조값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 참조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멤버 필드의 값을 출력해 보면은 이 객체가 복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